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의 쇠락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줄어드는 무기고에 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인의 절대다수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붙지 않습니다. 붙는 경우에도 하루나 이틀 뒤에 붙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보내기로 한 딥스의 결정 때문에 미국의 무기 비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수품이 고갈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해군 장관이 진실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탄약이 바닥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지난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해군 전쟁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장을 지속할지 또는 다가오는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 장관은 미 함대사령부 사령관 데릴 커들 제독의 회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청받았습니다. 커들 제독이 기자에게 해군이 스스로 무장할 것인지 우크라이나를 무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해군은 아직도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군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6개월, 1년 더 계속된다면 공급망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해군 장관은 캐슬린 힉스 국방차관에게 방위산업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알아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장관은 이 회사들이 미래를 위해 상당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다면서 그들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자본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이 생산 증대를 시작하지 않고 정부가 계속 수백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미국의 전투부대는 방어할 무기와 탄약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커들 제독은 지난 3년 동안 방위산업 기업들이 코비드-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무기 생산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커들 제독은 특히 어뢰와 스탠다드 미사일 6의 공급이 늦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티온 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SM6의 배송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핵심 공급업체 아이로젯 로켓다인에서 로켓 모터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들 제독은 우리는 전쟁과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경쟁자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잠재적인 적과 맞서고 있는데 무기 배달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 측면으로부터 좋은 투자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게 막대한 규모의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무기고가 줄어들고 이를 최전방의 군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무기와 탄약 생산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군수공장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휴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시설과 인력이 모자라서 무기와 탄약의 생산을 하지 못하는 제3세계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방위산업이 중국의 여성과 뇌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무기고를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과 결전을 앞둔 중국이 미국의 방위산업을 오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염려가 단지 기후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평양을 고립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김정은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11일 정부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과학기술로 시간이 지나면 핵무기를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법으로 제정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것을 긴장 고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새로운 합동 군사훈련과 핵무기 운반수단이 관련된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백악관은 한국과의 합동 핵훈련 검토를 부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울의 정책 결정자들은 핵무기 생산과 보유를 거부해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천성은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안보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실제로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2022년 2월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1%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찬성했고 56%는 미국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67%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9%만이 미국 핵무기 배치를 지지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40%인 반면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사람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다수의 한국 사람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입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 82%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위 여론조사에서 특이하게도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미국의 핵무기보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미국의 쇠락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가져왔을 경우 핵무기 운용과 사용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 믿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여성과 돈이 미국 정치에 작용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핵무기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방해산업이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산 핵무기도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게도 한국인의 절대다수는 이러한 정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치도 중국의 손아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